안녕하세요. 결혼박사 홍유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력 이런 부분은 뭐 전부 기재하는 거고, 졸업이냐 수료냐 중퇴냐 재학이냐 휴학이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 다 뭐 일반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저희가 상세형을 봤는데, 형제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몇 년 몇째다, 이게 요새는 기록이 안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록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결혼했는지 같이 사는지 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족에 대한 사항이 화목한지, 개성은 강한 집이지만 각자 삶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간혹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재혼을 했거나 이래서 형제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PR할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경제력은 약하지만 교육자 집안이라서 집안 자체가 되게 진솔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입할 수 있는 PR을 해주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계속 찾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려고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대화할 때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자기 자신의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요게 좀 신기했는데, 네. 본인의 출산 희망 여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타 결혼정보회사하고 다르게 출산을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배우자 의논하겠냐, 비출산하겠냐, 상황에 따라 뭐 이런 정도로 요새는 2세 관계에 대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심도가 많은데, 나이가 어렸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계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자녀 생각은 글쎄요 뭐 이런데 그래도 배우자하고 의논해서 결정할게요 라든가, 그 사람은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낳고는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가능할까요? 그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는 꼭 희망합니다. 희망한다는 거 뭐냐, 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꼭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게 계속 많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본 질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재혼에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혼에 대해서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고, 이혼 사유라든가 사별의 어떤 사유가 어떤 거냐고 쫙 여쭤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결혼 생활이 몇 개월이냐, 그러면 결혼 기간하고 이혼하고 서류 문제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서류상에는 3년 5개월이지만 실제로는 5개월밖에 못 살았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이 재혼할 땐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하고 싶다, 뭐 이런 뜻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가 몇 살인지, 현재 같이 살고 있는지, 결혼했는지,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지, 양육권하고 친권은 누구한테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이 만 20세잖아요. 양육권 친권에 있어서 양육비를 상대한테 받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못 받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이혼할 때 완벽하게 다 줘서 더 줄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A부터 Z까지 쫙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결혼정보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몇 등급이고 회비는 얼마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왕왕 있는데, 내가 이제 희망상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개,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개를 체크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다 맞춰준다고 하는 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뭘 거냐, 성격이냐, 가정환경이냐, 뭐 경제력이냐,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보는 게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은 꼭 원합니다 라든가, 나는 이런 스타일 기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서 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남성분들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렇게 뭐 황혼 재혼이든 뚱뚱한 여자 싫어요가 제일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제가 뚱뚱한데, 결혼정보 시장에, 선시장에 뚱뚱한 여성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여태껏 한 30년 차 해보니까 간혹 들어오는데 등록하자마자 살부터 빼요. 뚱뚱한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데 어떤 여성을 찾아요 라고 하면은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자기 관리가 된 남성을 찾아요. 운동도 안 하고 배 나오고 뭐든가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 싫다라는 얘기를 해서 얼굴도 마찬가지. 요새 남자들은 정말 요새는 시술도 많이 하고 남자분들도 관리 안 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칭폼에 대한 부분을 한 150여 항목을 작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항목이 디테일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진실함에 썼다고 본인이 사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 다시 와가지고 서류를 지급하고 저희가 대신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용,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용, 일반용은 이혼을 한 거에 대한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해서 상세용은 결혼 경험이 있으면 표시가 나는 게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다음에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도 하고요. 학력증명서. 학력증명서도 박사를 했으면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진 받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저희 회원 준수 서약서. 노브롱의 회원이 되면 회원 준수 서약서에 대한 사인을 다 받고, 그다음에 면허증 있으면 면허증 제출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또 추가로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과 나이와 학교만, 직업만 갖고 상대를 소개하지 않은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결혼정보회사이고 노브롱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노브롱의 가입 신청서 설명드리면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는 않으셨죠? 그만큼 결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을 도와주는 노브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박사 홍유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